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4장 전력 퓨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퓨즈의 개요, 종류, 특징, 동작 특성, 한류 특성, 최대 통과 전류, 그리고 선정 방법, 점검 방법, 교체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과 각종 동영상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퓨즈란 전력용 변압기 등 주요 기기 1차 측에 각상에 설치해서 각종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소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류형 같은 경우는 소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두꺼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한류형은 소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형의 동작 부분은 전압의 0점에서 강제적으로 한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 모래 성분, 규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더라도 모래로서 소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단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한류 효과도 크고 이제 차단했을 때 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압의 0점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용도는 대전류용 차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한류용 그거 같은 경우는 요 밑부분에 여기 부분에 붕산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산가스가 터지면서 이 밑으로 뿜어 나오면서 소호가 되고, 이때 이 스프링이 튀어나오면서 스트라이크 핀이 전단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 시에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과전압에 대한 발생은 없지만 이 밑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소용량이고, 그다음에 한류 효과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한류형은 한 6에서 7만 원 정도, 한류형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한류형은 소용량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한류형은 대용량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퓨즈의 전류, 시간, 동작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 계전기 쪽을 할 땐 보호 부분은 X축은 전류입니다. 사고에 대한 전류. 그 Y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열적 특성인 I자성 T라는 열적 특성의 기반을 가지고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비례, 이렇게 되는 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영역, 그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 그리고 비보호 영역. 이 영역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격 전류 위만에 대해서는 보통 안전하게 통전을 할 수 있는데, 안전한 부하 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영역과 과부하 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안전 통전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퓨즈의 동작 특성은 이와 같이 5개로 A, B, C, D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시간, 최소, 평균, 최대 부분으로 용단돼서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이와 같이 퓨즈의 동작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 영역 이상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거고, 동작 영역 내에서는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보호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영역, 안전 통정 영역, 보호 영역, 비보호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시간이 0.01초, 0.5 사이클에 대해서는 한류 작용이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류 작용이 있으려면 빨리 동작해야만 됩니다. 불을 끄려면 빨리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통정 영역은 늦게 동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부하 전류 영역과 안전 과부하 전류 영역에 대해서는 한류 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보호 영역에 갔을 때는 한류 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동작하기 때문에. 근데 비보호 영역은 아까처럼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안전 통정 영역과 보호 영역 사이에 있는 부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퓨즈로는 보호되지 않고 용단하지 않아도 손상 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퓨즈 단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퓨즈가 끊어지려면 확실하게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비보호 영역에 보시면 단시간 또는 용단 특성, 전차단 특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열 에너지에 대해서 I자성 T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용단을 하기 위해서는 1.5배에서 2배에서는 통전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 타입에 따라서 1.3배나 2배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120분, 2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단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비보호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 특성은 퓨즈가 사고 전류를 차단할 때 처음 반파 보통 0.5 사이클 이내에서 파고치에 이르기 전에 빨리 멜팅이 돼가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류 특성이 좋아야지만 사고 전류를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자성 T에서 빨리 동작하는 것들은 한류형, 조금 더 늦게 동작하는 건 비한류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형 같은 경우는 빨리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동작하는데 보통 0.5 사이클. 비한류형은 좀 늦게 동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늦게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0.65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이때 통과되는 전류는 한류형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비한류형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전류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압의 0점에서 차단하고 얘는 전류의 0점을 차단하다 보니까 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영역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 대비 10% 정도, 얘는 전체 영역 대비 70%에서 80%의 전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단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이때는 이 한류형도 이제 어느 정도 큰 전류에서는 용단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 큰 전류가 보통 1.3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용단되지 않고 뭐 5배에서 뭐 10배 이상의 제한 전류에 대해서는 10초 내지 또는 100초, 뭐 300초 등에 대한 전류로서 용단되지 않도록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 퓨즈에 대한 최대 통과 전류는 최대 2루트 2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락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8루트 2배 내지 2루트 2배는 2.8배까지 되어 있고 보호계 전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차단기 경우는 1.8루트 2배에서 2.5배까지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퓨즈 같은 경우는 2.5배 이상 또는 5배 이상 또는 10배 이상에서 뭐 10초에서 100초 사이에 동작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라는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X축은 단락 전류, Y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류는 그게 아니라 전력 퓨즈에서는 최대 통과 전류 파고치입니다. 피크 값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차단기를 썼을 때는 백하라는 부분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백하까지 차단할 수 있는데 피크를. 근데 한류형을 쓰게 되면 한류형 전력 퓨즈는 이와 같은 사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크를 제한을 한다. 그럼 이 피크 값이 100기라고 했을 때 얘는 10%까지 제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비한류형 퓨즈는 80%까지 제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한류형은 80%, 한류형은 1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락 전류를 제한해주는 효과가 큰 한류형 타입을 많이 쓰게 되는데 가격이 보통 20에서 100만 원 정도, 비한류형은 6에서 7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비한류형은 또 소용량 위주로, 한류형은 대용량 위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퓨즈의 종류에 따라서 T는 T한용, M은 모터용, G는 일반용, C는 콘덴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단되지 않아야 될 전류가 1.3배 또는 2배에서 2시간 120분 동안은 용단을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배에 대한 전류에 대해서는 2.5배, 6배, 뭐 2배 등에 의해서 10초 이상 용단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같은 경우는 70배에 대한 돌입 전류에서 0.002초에 대해서는 100회 동안 용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반복 과전류 특성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초에 대한 동작 시간, 0.1초에 대한 동작 시간 또는 반복해서 동작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 또는 2시간 동안 동작하지 않아야 되는 전류에 대한 배수들이 이와 같이 특성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52 M에서는 M25로 표기가 되는 경우들은 이와 같이 용단 특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타입에 대한 퓨즈 특성 등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10배에서 0.1초 이상의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T형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0.1초 이상 돼야 되고, 단락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5회에서 2초 동안 견딜 수 있게끔 변압기 I자승 T 1250배에 대한 특성 곡선이 제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에서 도립 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25배에 대해서는 보통 4초, 뭐 2초 이상 견딜 수 있게끔 이제 변압기가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2초 정도에서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변압기는 소손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배나 2배에 대해서는 연속 통전을 하더라도 지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20분, 2시간 정도는 연속 통전을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보통 6배나 5배에 대한 그 기동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때 10초 동안의 통전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전력 퓨즈를 선정하셔야지만 됩니다. 콘덴서형은 도립 전류가 전격 전류 70배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동작하지 않도록 도립 전류에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 퓨즈에서는 약 2배 정도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퓨즈가 폴더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는지를 일상 점검에서 보시는데, 비알형 퓨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붕산이 있습니다. 여기 붕산이 있고, 여기 붕산 앞에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붕산 가스가 터지면서 이 스프링이 위로 올라오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 내부가 변성이 됐다는 거는 이 안에 열화가 돼서 이제 붕산 가스가 소선이 되거나 아니면 스프링 쪽에 열이 받아서 터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한류형 같은 경우는 이 접속 부분이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도통이 잘 되도록. 근데 은 같은 경우는 변색이 되더라도 산화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고, 비알리형 자체 퓨즈의 몸체가 변색이 된 경우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 5도씨 미만의 삼상 비교법으로 해서 5도씨 미만이 차이가 났을 때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뭔가 기기적으로 불량이 일어났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해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온도를 측정할 때는 30c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2,900의 절연 유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장비는 멀리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가면서 이렇게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쁜 장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좋은 장비 같은 경우는 이 퍼지는 감도 부분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직접 1대1로 하게 되면 반사돼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셔야지만 반사되는 열에 대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이 있는 경우는 자기 몸체에 대한 열이 또 반사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측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실습용 전력 퓨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 하부 부분의 금구류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소음기를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부, 하부, 이게 상부 부분이고, 소음기가 분리가 되고 나면 하부에 대한 금구류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하실 때는 요 부분에, 요 끝쪽에 살짝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알형 퓨즈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요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신 다음에 소음기를 결합하고, 그다음에 하부에 대한 금구류를 조립하신 다음에 상부에 대한 금구류를 조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렌치에서 정확하게 그 토크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퓨즈의 특성에 따라서 이와 같이 외경들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암페어 용도들이 틀려져 있습니다. 퓨즈 용도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보통 저압적 3600 7.2kV는 50카까지, 그리고 24kV는 40카까지 돼 있고, 보통 뭐 63카나 50카까지의 최대 맥스의 퓨즈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리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한 2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있고, 비한리형은 한 6, 7만 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얘는 대용량, 그리고 비한리형은 소용량으로 설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쪽은 50카 정도, 특고압 쪽은 40카 정도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퓨즈 링크의 길이는 규격에 따라서 이와 같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퓨즈 엘리멘트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멘트가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성들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류형 파워퓨즈를 선정하실 때는 사용 장소,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나눠져 있고 전격 전압, 아까처럼 3.6, 7.2, 24kV 이런 식으로 전격 전압에 따라서 특성들이 또 틀려집니다. 전격 전류 뭐 1K짜리 또는 10K짜리 또 100A짜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특성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리고 T형, M형, 그 다음에 G형, C형 등 해가지고 TR형, 모터형, 일반형, 콘덴서형에 따라서 전격 전류에 따라서 각각 뭐 여자 도립 전류라든가 기동 전류라든가 도립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이 각각 다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격 차단 용량 그 전압이 낮으면 50카, 전압이 높으면 40카 정도까지의 차단 용량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회로 피보호기하고 보호 협조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퓨즈는 일단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파워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밑에 있는 기기들이 보호를 하고 있게끔 되어 있고 과부하 영역에서는 그런 그 제투입이 가능한 차단기를 이용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단락 전류 같은 경우는 제투입이 불가한 이런 한류형 보호 퓨즈를 통해서 보호를 하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특성 구분에 대해서는 T형, 변압기 회로형, 그래서 여자 도립질을 고려해서 10배에서 0.1초, 모토형 같은 경우는 6배나 10배에서 고려가 되어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시간은 10초 정도가 되게끔 되어 있고 TRN이나 모토는 0.1초하고 10초 사이에 용단 특성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고 G형은 70배 이상에서 0.002초에 대해서 도립 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G형 같은 경우는 2배에서 일반적으로 120분,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전류 차단 특성, 그러니까 소전류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영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적절하게 설계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광역형으로 쓸 때는 2배로부터 120분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비보호용으로 해서는 최소 차단 전류 부분에 대해서 전격 전류까지 전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비보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MGC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단 특성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에 대한 부분들, 0.1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00회 이상 불용단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3배나 2배에서 2시간 불용단되는 특성 등이 메이커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퓨즈, 퓨즈링크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성형 절연 자기봉에 나선형으로 감아서 그 끝에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엘리멘트가 있고 이 통 안에 이렇게 통이 있고 이 통에다가 퓨즈 엘리멘트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규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퓨즈 엘리멘트가 노칭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퓨즈 엘리멘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칭 현상에 대해서 이게 끊어지면서 열섬 현상에서 이 아크가 규사하고 만나면서 돌이 됩니다. 돌이 되면서 그 아크를 소홀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어지게 돼 있고 그때 여기 나와 있던 스트라이커 핀이 외부로 돌출이 되면서 이제 그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소호제는 규소, 그러니까 규사하기 때문에 모래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즈 엘리먼트가 나선형으로 계속 감겨져 있고 이 안에 규사가 다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표시기가 동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 표시선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 스프링에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게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퓨즈 엘리먼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끝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표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쪽으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표시기가 튀어나올 때 표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령 퓨즈에 대한 동작 특성 곡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는 규약 차단 전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크치입니다. 여기는 비한류형 부분, 여기는 차단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게 지금 시카입니다. 시카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요때 보시면 것처럼 피크치가 이만큼 뭐 한 30카 정도의 피크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비한류형 같은 경우는 20카 정도로 줄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A를 쓰게 되면 10A짜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한 2000A 정도로 줄여지겠죠. 그러면 많이 줄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한령 부분은 80%밖에 못 줄여지지만 한령 같은 건 10%로 줄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서 또 끝나는 부분을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한령을 쓰게 되면 비한령을 요만큼의 차단 전류가 들어왔을 때 에너지만큼을 피크를 제한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령은 10% 정도, 비한령은 80% 정도, 7, 80% 정도로 줄여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이 틀린 겁니다. 특성이 틀린 부분에 대한 특성 곡선은 동일한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한령 부분, 이쪽은 비한령 부분, 이쪽은 차단기 부분, 그리고 여기는 피크 부분, 이때 들어오는 최대 귀약 차단 전류 부분. 이 부분이 고장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이만큼으로 피크 전류를 차단해주고 그때 부분은 이와 같은 비한령 퓨즈를 차단하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령 파워 퓨즈의 동작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요 10A 같은 경우는 요 10A죠. 그러면 20A에 대한 전류가 흘러지더라도 아까처럼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차단해지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5배의 전류에 대해서 100초, 10초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20, 30, 40, 50 이렇게 가게 되면 5배에서 100초 정도 동작하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 특성이 나와 있고 몇 배에서는 또 몇 초, 0.1초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퓨즈의 특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호기기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보호기기가 소선되는 특성 곡선이 있으면은 어떤 사고 전류에서 보호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퓨즈를 보호하게 되고 과전류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호계전기나 아니면 차단기 등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큰 사고 전류에 대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퓨즈를 해서 이 더블로 보호를 해서 이 기기가 소선되기 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흡조를 고려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워 퓨즈를 너무 낮은 걸 쓰게 되면 빨리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그 용량 부분을 보시고 적절한 용량을 선정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한령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24kV에서는 40가까지 견딜 수 있고 전격 전류는 1A짜리에 대한 특성 시험 성적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한령 퓨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퓨즈 부분이 있고 여기 퓨즈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가 동작하게 되면 이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령 퓨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형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동작을 해도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와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를 당겨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음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성 부분은 이와 같이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 부분에 레칭 부분이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잡아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더라도 이렇게 사선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음기가 있어서 비한령 퓨즈가 소선이 됐을 때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을 없애주도록 옥내형에 이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형에 설치되어 있는 비한령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퓨즈가 동작했을 때 동작패 시기가 이 스프링을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은 얘가 앞으로 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중력에서 얘가 밑으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붕산이 들어 있습니다. 붕산 가스가 있어서 소선이 되게 되면 밑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내지 주황색 내지 뭐 노란색에 대한 캡이 있습니다. 그 캡이 터지면서 붕산가스가 밑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옥내용의 비한령을 쓰게 되는 경우 여기 소음기를 달아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작 표시기가 있고 스프링이 있는데, 이 동작 표시기가 끊어지면서 이 스프링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밀어지면서 얘를 밀어가지고 얘가 탈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비알형 퓨즈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옥내형에서는 동작을 해도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5개형 같은 경우는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밀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 규정상의 전력 퓨즈의 적용에 대해서는 200%에 대해서는 300초, 5분 이내 용단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10배에서는 0.1초 이상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전류, 변압기에 대한 도립전류 10배에서는 0.1초. 그래서 LBS, ASS에서 0.1초 이상 세팅해 주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퓨즈를 선정하실 때는 보통 1.5배에서 2배 이상에 대한 전격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kV 같은 경우는 2.5A짜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6K, 3A에서 6K짜리거든요. 3A에서 6A 정도 사이니까 2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0kV짜리 같은 경우는 25.2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5.2에 1.5배에서 2배 정도면은 40A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퓨즈를 선정해 주시면은 아까처럼 그 퓨즈가 선정하지 않는 부분 1.3배에서 2배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불용단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선정상에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최소 용단 특성도 이와 같이 퓨즈를 선정했을 때 아까처럼 2A짜리가 10배 또는 100, 2A에서는 120초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류에 대해서 몇 배에서 2A에 대해서는 2배 했으니까 4A에 대한 전류에 대해서는 몇 초 이내에 떨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10배에 대해서는 몇 초 이내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퓨즈에 대한 특성 곡설이 용량이 작은 쪽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잘 맞지는 않고요. 용량이 큰 쪽에 대해서는 좀 잘 맞도록 이게 퓨즈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즈의 구성품을 보시면 BR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갭이 있고 여기까지 분산 가스가 있고 6K니까 6A짜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미터 퓨즈의 동작 표시가 나와 있는 쪽에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동작 표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걸 두들기시면 이 안에 스프링이 있다 보니까 퓨즈가 소선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입하실 때 조립하거나 했을 때 이 상부 부분을 너무 세게 치거나 하면은 이와 같이 동작 표시가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R용은 6에서 7만 원, 한용은 2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조심해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한용은 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BR용은 끼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충격을 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BR용 퓨즈의 내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제품들. 그럼 요 안에 여기 붕속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속가스가 소선이 되면서 밑으로 방출이 되고, 그때 요 안에 들어있던 요 바가 튀어나오면서 요 바가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바가 안 보이죠? 올라가게 되고 스프링이 이렇게 압착이 돼 있다가 스프링이 얘를 밀어주게 돼 있습니다. 밀어주면서 이렇게 가서 동작 표시기가 윗부분에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 내부를 모르게 돼 있고 이쪽이 변색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쪽이 과열이 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교체를 해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개형 같은 경우는 얘가 밀어주게 되면 얘를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를 앞으로 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밀면은 얘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5개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워 퓨즈 한리형입니다. 한리형은 이와 같이 퓨즈 엘리멘트가 사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노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퓨즈 엘리멘트가. 노치가 뭐 삼각형도 있고 반원정도 있고 되어 있는데 얘가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노치가 되어 있어서 걔가 끊어지면서 요 안에 모래 규소 성분이 돼 있으면서 얘가 녹으면서 모래하고 소호해가지고 열섬화 현상에서 돌로 굳어지면서 그 아크 에너지를 그 모래가 굳으면서
이제 소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여기도 화살표가 있죠. 근데 LS 산정권은 표시가 없는데 LS 산정권은 항상 보시는 것처럼 이 마크가 달려 있는 반대쪽으로 동작 표시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류형 파워 퓨즈하고 비한류형 파워 퓨즈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류형 파워 퓨즈는 이렇게 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한류형 퓨즈는 이 상부 공구를 조립하면서 충격에서 퓨즈 엘리멘트가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조립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차단기, 한류형, 비한류형 파워 퓨즈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이와 같이 한 5사이클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단락전류가 거의 한류되지 않고 한 5사이클에서 10사이클까지 현저하게 긴 시간 동안에 이 에너지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기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형 퓨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0.5사이클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 피크 부분을 한 10% 정도만 통과를 시켜줍니다. 얘는 피크 부분을 5사이클 동안 통과를 시켜주는 거고 얘는 피크 부분을 0.5사이클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 피크의 한 10% 정도만 에너지가 통과가 되는 거고 비한류형은 0.65사이클이지만 그 사이클 동안에 이 피크의 80% 정도까지 통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류 효과가 좋은 걸 쓰실 때는 이 한류형 퓨즈를 쓰시는 거고 한류 효과가 필요 없는 경우는 비한류형 퓨즈를 쓰시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한류형 퓨즈는 6에서 7만 원, 한류형 퓨즈는 2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류형은 0.5사이클, 비한류형은 0.65사이클, 한류형은 10%, 비한류형은 80%. 한류형은 사고 전류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40에서 63카 정도, 비한류형은 보통 12.5카 정도를 해주게끔 돼 있고 비한류형은 몸체가 작고 하다 보니까 차단 시에 소음이 발생해서 소음기가 필요하게끔 돼 있고 아크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한류형은 안에 규세가 있어서 그 아크를 녹이면서 그 돌로 되면서 엘리먼트가 규사하고 반영해서 열섬화 현상에 대해서 돌로 되면서 이런 폭발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퓨즈 엘리멘트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 부분에 퓨즈 엘리멘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노칭이 돼 있습니다. 노칭이 돼 있어서 노칭이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부분이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 같은 데 보시면 옆면에 과자 뜯기 편하게끔 이렇게 홈이 내 있는 걸 그걸 노치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한류형 퓨즈는 여기에는 분산가스가 있어서 퓨즈 엘리멘트가 밑으로 터지면서 끊어지면서 엘리멘트가 떠지면서 나오는 거고 그때 요 인장봉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스프링이 그 인장봉을 같이 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성 곡선이 되어 있는데 요게 변압기가 소선되는 특성 곡선입니다. 저희가 열적 특성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압기는 I자성 T는 1250이라는 어떤 특성 곡선을 가지고 제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50이라는. 그래서 이 특성 곡선에 만나게 되면은 변압기가 소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계정기도 보시면은 과부하 전류에 TR 2차 단락줄이 0.6초 이내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압기 특성 곡선은 보통 2초에서 5초 사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류형 퓨즈들도 보시는 것처럼 특성 곡선을 가지고 적절한 부분을 보호를 하도록 밑에서는 2차 측,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2차 측에 차단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1차 측에 퓨즈를 달아서 1차 측의 퓨즈가 빨리 사고 전류를 통과시키기 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전류에서는 퓨즈가 동작하고 작은 사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보호협조상에서 차단 가능한 전류 영역과 보호 영역을 선택적으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퓨즈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보통 1.5배 정도 전류를 선정해 주시면은 얘가 150%에 보통 동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150%보다 약간 큰 전류, 뭐 1.75배 정도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한류형 퓨즈와 파워 퓨즈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링크를 안내 드리기 때문에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파워퓨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